선사시대 갑니다. 구석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빰빠이야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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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죠.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주먹밖에 없어. 주먹밖에. 굴러다니는 돌 떼서 만든 뗀석기, 주먹도끼로 주먹 불 끈지고 그냥 사냥해야 되는 거야. 사냥. 아니면 뭐 열매 따서 먹고, 이걸 채집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이 따라 구름 따라 이동하는 이동생활이 당연시 되었던 거죠. 다음 이제 신석기 갈게요. 신석기는 구석기에 비해 좀 사람이 간사해져. 간석기야. 그래서 간석기로 이제 먹이를 잡는데, 당시 신석기인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뭐였을까요? 퀴즈. 암소. 네, 암사동이었어요. 이 암소가 고기도 고기지만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오잖아. 우유. 그쵸? 이 뭐야, 개꿀라떼죠. 우유 먹어야 키 커 이러면서 소를 키우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목축이 시작된 거지. 그쵸? 자, 이제 소 키우는데 소 데리고 뭐 어디 갈 거야? 나갈 거야? 안 되겠죠? 정착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도 짓게 됐고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정착하다 보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살찌겠죠? 무슨 살? 무슨 살? 네, 맞아요. 뱃살 찌는 거죠. 뱃살 무늬 토기. 암소랑 이제 동거동락하면서 지내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암소가 점점 병이 들고 나이가 드는데, 이제 뭐 신석기 사람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소도 죽어서 소가죽을 남기잖아요. 소가죽을 이제 남겨주는 거죠. 고기도 먹고 소가죽으로 이제 옷도 만들게 되는 거지. 옷도. 참 소 고맙죠. 옷을 만들려면 이제 실 뽑아야 되니까 가락바퀴, 이걸 통해서 이제 실을 뽑았습니다. 그게 바로 신석기. 자, 마지막으로 청동기. 청팀, 백팀 기억나죠? 청팀, 백팀. 나누는 거야. 뭘 나눠? 계급을 나누는 거야. 계급을. 청팀이 이기면 청팀의 지배자가, 그 마을의 지배자가 되는 거고, 그 지배자가 이제 죽으면 그 위세를 보여주려고 큰 돌로 무덤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고인돌. 이제 고인물에게 주는 고인돌. 자, 이러한 지배층의 위세 등등한 모양을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비파용 농검인데요. 자, 이제 삼국시대 가겠습니다. 신라부터 가요. 갑자기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제 이름 히라거든요. 히라, 신라, 뭐 이런 거. 진짜 천상 여자죠. 천상 여자. 그쵸? 히라, 신라. 여자가 때가 되면 뭐 하죠? 임신을 하죠. 또 가정을 이루고. 네, 그래서 신라는 임신석이석. 자, 기억하시고요. 임신하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몸도 힘들고 속도 안 좋고. 그러면 뭐 하죠? 불교에 이제 귀의를 하는 거야. 해골물 원효대사, 의상까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신라 왕으로는 신문이 영어로 뭐야? newspaper, right? newspaper. 발음 괜찮은데? 자, 신문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지겠죠. 똑똑해지니까 신라의 교육기관인 국학을 이제 설치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날로 먹는 이 노급을 폐지해버려. 그리고 구주 오소경 체제를 정비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다음 신라의 전성기인 진흥왕 볼게요. 얘 진짜 잘 나가. 얘는 진짜 핫해. 자, 전성기니까 잘 나가는 거 어필해야 하잖아. 어떻게 어필해? 비를 엄청 세우는 거야. 그쵸? 북한삼비, 황초령, 마운년, 단양, 창녕, 비를 막 나 잘 나가. 나 진짜 잘 나가. 이렇게 비를 세우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가야까지 병합하는 이 진흥왕.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이름만 들어도 불교 공인할 것 같은 버프응왕. 그쵸? 뭔가 불교 공인. 다음에 비 오는데 우산 놓고 와가지고 짜증시대로인 지징왕. 그쵸? 지징왕까지 기억해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전같이 왕이 뭐 했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졌어요. 우상국, 불교, 뭐 대가야, 비서, 구조소경, 국학 뭐 이런 게 다 신라라는 국가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라 말기에 이제 원종 애노의 난도 있었다는 것까지. 자, 다음 발해는 고구려 장수 대조영이 동모산에 펴었죠. 당연히 고구려 계승했고요. 그렇죠? 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고 해서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고 이렇게 불렸고, 대조영이 또 이제 특징이 구구단을 잘해요. 3 곱하기 2는 6, 5 곱하기 3은 15.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3, 2, 6, 5, 3, 15. 오경 15부, 삼성 6부제가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자, 다음은 고구려인데요. 소수림왕, 고구려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게 해준 왕이죠. 교육기관 태학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다음에 불교 공인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광개토대왕. 그 이름에서 느껴지잖아요. 되게 영토도 많이 넓히고 완전 상남자, 완전 큰형님. 신라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왜구를 격퇴해줍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호우명 그릇이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이렇게 땅을 넓혔다면 장수왕은 남쪽으로, 평양으로 천도하죠. 백제 가볼게요. 백제는 그림이 좀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그림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백제 금동대양룡, 그리고 무령왕릉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시문에 웅진 싱크빅, 자, 사비, 연필 이런 거 수도 나오면 알아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려 갈게요. 먼저 후삼국을 통일해서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 태조왕건의 별칭은 뭐라고 썼죠? 제가 왕러브요. 사랑이 너무 많아.
발해 유민도 사랑해, 신라 왕도 사랑해, 여자도 사랑해, 결혼도 많이 해. 그냥 아주 그냥 왕러브. 이 왕러브가 또 지방을 통제하려고 기인제도가 뭐냐면 인질제도인데, 그러니까 지방 향리 자제들을 수도에 인질로 잡아두는 그런 기인제도. 그러니까 사심관제도. 경순왕이 고향이 경주잖아요. 경주 보내서 너 거기 출신이니까 네가 거기 책임져. 반란 안 일어나게 너가 책임져. 반란 일어나면 너 혼나. 이렇게 하는 사심관제도. 죽기 전에는 후뇨10조라고 해서 자식도 엄청 많았잖아요. 결혼 많이 해가지고 이 후뇨10조를 자식들에게 남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묘청 김부식은 이제 삼국사를 지었고, 그다음에 묘청은 서경천도를 주장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서희의 외교 담판 알아둬야겠죠. 거란장수 소손영을 새치혀로 무너뜨리고 광동 육주까지 확보했던 서희였죠. 그쵸?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서희의 손에 강동 육주가 있어. 자, 다음 광종. 저는 이제 광종하면 뭔가 너무 죄송한데 막 미칠 광이 떠올라. 근데 아니야, 빛날 광. 왕권 강화 정책으로 과거제와 노비양건법, 너무 단골 키워드니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제발, 제가 부탁 좀 할게요. 과거제, 노비양건법,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성종, 일울성자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서 뭔가 체제가 정비되고 있다는 거. 12목의 지방관도 파견했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정비했습니다. 자, 몽골 침략. 몽골 생각만 좀 무섭지 않아요?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수도를 강화도까지 옮겼어요. 정말 얼마나 이게 간절했는지 몽골 침략을 물리치려고 염원을 담아서 8만 대장경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원간섭기로 들어가 버리죠. 이 원간섭기에는 국민왕의 자주적 개혁이 중요해. 왜냐면 원한테 우리가 좀 간섭받는 시기에도 우리는 자주적으로 행동했다, 이걸 어필하고 싶거든. 그래서 국민왕이 권문세족을 비롯한 이런 친원 세력들 얘네들 숙청하고, 그다음에 원이 우리나라 관리하려고 만들었던 쌍성 총관부도 공격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 권문세족한테 땅을 뺏긴 불쌍한 농민들을 위해서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조선의 단골 문제,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신분 질서가 동요되잖아요. 양반의 지위를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런 공명첩. 그다음에 서울을 차별했는데 그걸 철폐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모든 차별을 다 이제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한글 소설, 이제는 여자가 다 읽어. 여자가 다 읽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떤 거? 박납의 폐단. 박납의 폐단이 뭐냐면 당시에 세금으로 이제 지방 특산물, 오징어면 오징어, 김이면 김 이런 걸 정부에 직접 갖다 바쳤어야 되는데 일반 농민들이 언제 그거를 다 합니까? 어렵잖아. 그걸 중간에서 대신해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서 엄청 막 빼먹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다 쌀로 내. 공평하게 다 쌀로 내. 라고 한 게 이제 광해군 때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취급한 이제 공인이 등장했고요. 이후 이제 화폐까지 만들게 되죠. 상평통보. 그 외에 이제 모내기법을 통해서 수확량도 늘어나게 되고 상품 작물인 담배를 키우기도 하고 합니다. 자,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이순신 한산도 대첩, 권율의 행주산성, 행주대첩,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의병장 곽재우와 조원 인물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병자호랑 갈게요.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의 굴욕 기억나죠? 이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땅에 이마를 쿵쿵쿵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치욕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청을 정벌하자 하는 북벌 운동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종 한번 잠깐 볼게요. 세종이 중요하니까. 세종 훈민정음 정도는 다 알 거고, 우리 세종님은 이제 농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농사직설도 있었고 역법사인 칠정산도 펴냈습니다. 이런 게 다 키워드예요.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 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 체제가 정비된 그런 시기죠. 경국대전을 완성했고 왕의 자문을 해주는 홍문관이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영조. 이제 영조는 선조 때부터 있던 붕당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세우고 탕평책을 핀 왕입니다. 그리고 수치체제로 균역법을 추진해서 1년에 2필이었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준 거죠. 그래서 농민들을 좀 쉬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정조, 왕실의 도서관인 규장각과 장용영, 그리고 정조의 남자 정약용이 세운 수원화성 정도를 기억해 주세요. 세종 보면 세종과 다르게 6조 직계제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패법, 지금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 걷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제 조선 후기의 농민봉기인데요. 몰락한 양반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고 진주에서 일어난 임술 농민봉기, 이런 게 다 이제 삼정의 문란, 조선 후기에 삼정의 문란으로 발생한 봉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항기 갑니다. 무려 5문제예요. 그쵸? 집중하세요. 자, 조미조약. 조미니까 뭐야? 미국이겠죠? 미국과 서양 최초로 체결한 조약이고요. 조선책략이란 책에서
미국과 연대해라 라는 말을 듣고 체결하게 되었고요. 이 조미조약에는 최국대우라는 조항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제 흥선대원군, 고종아빠죠. 고종아빠. 왕의 권위 세우려고 경복궁 중건했고, 그다음에 양반들 기 좀 누르려고 호포제 실시합니다. 양반도 이제 호포를 이제 부담하게 된 거죠. 당시 서양 세력이 막 우리한테 이제 들이대기도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이제 취향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척화비 세우고 너네랑 교류 안 해? 라고 했죠. 이모군란 볼게요. 구식군인들의 반란, 그리고 청군이 개입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갑신정변. 어차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나올 일은 없기 때문에 갑신정변은 우정총국 이거 계속 나오고요. 역시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고, 갑신정변 결과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고 청과 일본은 이제 텐진조약을 체결하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 청일전쟁 발생하는 거 아실 거예요. 자, 동학농민운동 갑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마지막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것, 그리고 개혁기구인 집강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 이몽집 내각과 궁극기 무척, 그리고 갑오개혁에서 우리가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되죠. 그리고 과부의 제가도 허용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이 부분은 순서가 많이 출제돼요. 그쵸? 촘촘하잖아요. 일단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 3개 같이 갈게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조선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조선이 이제 어디랑 친해지냐면 칠러, 러시아에게 막 손을 내밀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화나서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을미사변 일으키고, 고종 무서워서 도망가요.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궁으로 환궁한 후에 대한제국이 세워지죠. 자, 이거 순서 꼭 기억해줘야 돼요. 자, 대한제국, 고종이 이제 환구단에서 즉위식을 하고 대한제국의 황제에 오른다는 거. 자, 근대적 개혁인 광무개혁을 실시하고요. 토지문서인 지계를 발급합니다. 다음 독립협회인데요. 독립문 세웠고요. 만민공동회를 통해 러시아 이권 침탈, 저령도 조차 요구 이런 거 나와요. 의회 설립운동을 벌인다는 거. 나중에는 이제 관료들도 함께 참여하는 관민공동회로 형태가 변화됩니다. 자, 다음으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단골 문제예요. 이거 정말. 대한매일신보의 영원한 짝꿍이죠. 자, 서상돈, 대구 나오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고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해줬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을사늑약.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된 날이죠. 통감부 세워지고 이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민영환 자결은 사료로 많이 나와요. 이 자결로서 을사늑약에 항의한 거죠. 그다음 신민의 안창호 양기탁 기억하시고요. 대성 오산학교. 그다음에 태극사관 자기회사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일제강점기입니다. 여기도 5문제예요. 먼저 의열단, 김원봉, 김상옥, 종로경찰서, 김익상, 나석주. 의열단 단원 이름들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 활동 지침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한인애국단에서는 김구, 윤봉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3.1운동은 고종장례식이고요. 60만세 운동은 순종장례식입니다. 그다음에 3.1운동, 28 독립선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됐고 문화통치로 일제통치가 바뀌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일제통치 방식인데요.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30년대가 유력해요. 이 시기에는 일본이 조선인을 일본 사람처럼 만들려고 했던 시기잖아요. 황국신민서사를 달달달 암송하게 했고 국가총동원법을 통해서 전쟁에 조선인을 동원했어요. 징병이니 징용이니 위안부니 다 이때 일입니다. 20년에는 문화통치 시기죠. 이때는 일본이 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쌀을 생산량을 높였고 이때 사회주의자들이 많아서 치안유지법 통해서 사회주의자를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대는 까라면 까시대죠.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잖아요. 교사들이 오죽하면 제복 입고 칼 차고 다녔죠. 완전 무서웠던 시기. 이때 토지조사사업 회사령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네, 다음 형평운동인데요. 백정, 조선형평사. 백정의 차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 꼭 기억해주시고요. 물산장려운동은 조만식과 평양. 이게 키워드예요. 소년운동, 방정환. 너무 쉽죠. 분화로도운동, 한글 보급, 문맹 퇴치운동. 이런 거 좀 기억해주세요. 그다음에 신간회 단골 문제죠. 이것도. 자,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조직되었고 그 이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 정우회 선언으로 신간회 조직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한국광복군 OSS 부대랑 함께 국내 진공작전 준비를 했었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다는 거. 그다음에 한국 독립군 지청천, 쌍성부, 사도하자, 대전자령 이런 전투들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신한청년당 상하이에 있었고요. 여운형과 김규식, 그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했다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요, 박상진 기억하고 친일 부호처단하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 그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 일본의 재정고문 메가타가 경제 침탈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다는 거. 신채호, 아까 의열단의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해줬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도 독사, 실론, 조선사 연구촉 이런 게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920년대의 이 봉오동 청산리 대첩 이런 거 있죠. 전투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했으나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현대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현대사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네 문제예요, 현대사는. 여기도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파트는 광복 직후의 상황이에요. 모스크바 3상회의로 한반도 신탁 통치 논의됐죠. 그걸 위해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후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승인받게 되고 50 총선거를 통해 최초의 국회, 재헌국회가 만들어졌고 재헌 헌법이 제정됐고 거기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전쟁 기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은 워낙 유명하니까 알 거고, 자, 이승만 대통령의 발췌 개헌안 통과한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사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 민주화 운동 파트예요. 6월 민주항쟁 아니면 4.19 아니면 5.18이 나올 거예요. 자, 6월 민주항쟁 1987 영화에서 봤죠. 우리의 강동원, 이한열 열사. 그 다음에 호원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시기도 중요합니다. 4.13 호원 조치가 일어나자 6월 민주항쟁이 발생했고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이제 직선제를 약속했다는 거. 4.19 혁명, 3.15 부정선거, 김주열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신군부 세력에 저항했고 광주에서 일어난 운동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남북관계 통일정책에서 나와요. 박정희 통일정책은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통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요, 그 정부 정책에서 나오는데요. 박정희 정부 18년 동안 길게 통치한 만큼 거의 진짜 단골로 나와요. 통일정책 아니면 정부정책 꼭 나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유신체제 반대를 위한 재야 인사들의 3.1 민주 구국선언, 그리고 삼선개헌, 369, 그 다음에 유신헌법, 이건 알고 있죠? 마지막으로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OECD 가입, 지방자치제 관련 키워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현대사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